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 7월 4일 치러지는 우리 공화당 전국 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또다시 출마하게 된 기호 4번 한근영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난 3년여간 이 역사전쟁, 체제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함께 지켜주기 위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주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헌신,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해, 그리고 존경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3년여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전에 그 탄핵 전국이 일었던 그 요동의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청년이자, 그리고 후에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왔던 한근영입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일선에서 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와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는 싸울 수 있어 감사했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어서 부족하지만 벅차기도 했고, 그러한 감사와 행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우리가 바랐던 대로 항상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저 역시 후보 중 한 명으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로서 그 4.15 총선의 결과를 너무나 뼈아프게 맞았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상실감을 느꼈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결과에 너무나 큰 책임을 느꼈고, 저의 부족함이 우리 공화당의 그리고 당원 동지들의 그 열정에 누가 되지 않았나 많은 날을 가슴 아파하며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꼈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리니까 좀 더 노력해서 다시 제가 진짜 당원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누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도전하고 앞에 나서리라, 그렇게 뒤로 책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4일 전국 대의원대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해왔던 그 수많은 결과들, 수많은 투쟁들, 수많은 역사들, 세상 사람들, 우리 공화당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좋아했지만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당원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자괴감에 스스로를 옥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성찰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가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었고 부질없는 짓이었나, 저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한순간에 실패를 했지만 결국 이길 것이라는 그러한 당원 여러분들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포기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체제전쟁, 역사전쟁이라는 이 역사적 사명감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그 가치를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정당이자 집단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누군가가 주었다는 것은 다시 있을 수 없는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킬 그 가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열정적인 구성원들, 우리 공화당이 다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인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딛고 나아가려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앞으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됐다고, 그리고 딛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대외적, 대내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선입견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리 치지 않았나, 바깥에서 우리를 가두리 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게 만들고 가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외부의 인사들, 외부의 단체들, 우리 공화당을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음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외연 확장이 없이 계속 똘똘 뭉치게만, 내부적으로 작게만 만든 것은 아닌가,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공약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 많은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응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외적 변수,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도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생산해내고 또 재생산해내서 우리 공화당의 대표였던 조원진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그 자체를 수많이 깎아놨던, 그리고 우리가 당해왔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 그리고 그 음해에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들은 우리에게 계속 음해를 가할 것이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 자들에 대한 엄격한 대우와 법무진 강화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음해 세력을 척결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음해해도 우리는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국민을 품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우파를 대변해야 될 진짜 대체 세력이야, 우리만이 가능한 그런 길을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모습을, 선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외적, 대내적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지난 4.15 총선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홍보했고 알렸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홍보팀은 정말 진짜 뼈를 깎아가며 진짜 얼마 안 된 인력과 시간과 지원의 한계 속에서도 스스로 뼈를 깎고 모든 것을 깎아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되기에 홍보는, 그리고 우리를 알려야 되는, 우리의 멋을 알려야 되는 기회는 보다 더 확대가 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2기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제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외 정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홍보하는 홍보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외부 단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공화당의 홍보팀의 그 모습이, 그리고 대외협력팀의 그 모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법무진 강화와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홍보팀 강화로 보다 일사불란하고 보다 멋있는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국민께 더 당연하게, 더 앞장서서 한 발 나서서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져선 안 되고 이번에 한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을지언정 끝에는 무조건 이겨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정의니까, 우리는 진실이니까, 우리는 지지 않아,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 좋지만 그러한 의식 속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큰 잘못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공화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수로 일컬어지는 우파의 일선에 나서 있는 모든 자들의 이 보수, 우파, 표밭에 있는 대부분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파는 우파의 멋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발언들 중에서 저는 우파의 멋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이 청년들은 지금보다 좌경화가 되면 됐지 우경화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덕을 보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덕을 보고 싶고 부모로부터 덕을 보고 싶고 하지 절대 내가 세상을 위해, 내가 가족을 위해 혹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 득없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파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에서 해왔던 교육과 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우리는 그것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맙시다. 우파의 멋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끊임없이 불평등, 약자의 편, 자기가 예쁜 모습, 좋은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호응을 얻어냅니다. 그런 거에 비해 우파들은 너무나 스스로의 멋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떤 멋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하는가? 우파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좀 추상적이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많은 국민들이, 남녀노소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노력이 폄하되지 않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지지한다. 노력이 폄하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파는 이러한 관점을 더해야 합니다. 희생을 대접해줄 줄 아는 세상, 그리고 공정함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 그리고 건설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파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우파 스스로 깨끗해야 하며 우파 스스로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기득권과 수많은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로부터 답습하는 그러한 세상으로서는 점점 더 우파의 파이는 줄어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가 많지만 그러한 단면 중 하나가 지금 4.15 총선의 결과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의 파이를 넓히려면 우파는 공정한 세상을 지지한다. 돈 많은 사람만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파는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가르며 없는 자의 편을 드는 척 있는 자를 무작정 공격하고 약탈하기 바쁜 좌파 같은 사상이 아니라 국민을 화합시키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며 서로 함께 건설적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지 이런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나아왔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그것을 전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고찰과 수많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우리공화당이 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즉각적인 대응에 우리공화당의 멋을 녹아내기 위해서는 미리 그 사건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정보력이 우선시 돼야 되고 자금력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 자원, 브레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히 떠들고 자기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의시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내가 우리 당에 그리고 우파에 대한민국에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도, 이번 경선 이후에도 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지금 우파들은 너무 우파의 파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파의 파이 내에서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점차 사라지고 하시고 청년들은 우파의 파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파 파이로 들어올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파가 아닌 이른바 중도, 심지어 좌파 국민들까지 내가 틀렸었구나, 우파가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파의 파이를 확장시키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건설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희생할 줄 알고 공정함이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우파의 멋을 뿜어낼 줄 알고 홍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난 시간 동안 걸어온 그 길 너무나 위대하고 힘들었고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비겁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비겁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일선에 있는 전사들도 크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화당이 투쟁만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평가는 우리 공화당은 하면 역시 투쟁이지, 투쟁은 정말 잘한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15 총선이 지난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전력을 가다듬는 이 시기에 우리 공화당이 없는 부재의 현상을 국민들은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공화당 말고는 정말 큰 공간이 사라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투쟁은 정말 잘하는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투쟁만 잘하는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투쟁도 잘하는 우리 공화당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책적인 대응, 그리고 즉각적인 사회 이슈적 대응, 그리고 이제 전략적 대응, 모든 것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일사불란하게 멋진 리더와 함께, 멋진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선에 출마할 자신감이 없었고요. 사실 책임감도 너무 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많은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누가 더 적합한가, 그리고 누가 더 인재인가, 그런 면만, 좋은 면만 봐주시고 같은 동지끼리 서로 깎아내리거나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7월 4일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역시 힘들 때는 동지고 그리고 함께 좋은 일도 동지끼리 해나가면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7월 4일 전국 대의원 대회가 우리 공화당 대의원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성장해오면서 그리고 부담감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누를 끼치지 않게 정말 사실 부담감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제 하나하나의 행적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고 우리 공화당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 우리 공화당 7월 4일 전국 대의원 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4번 한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